안녕하세요. 저는 백석예술대학교 호텔관광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심성우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께 지금 관광업계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ESG입니다. 먼저 ESG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시카고 학파의 거장인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이분께서 1970년 뉴욕타임즈에 프리드먼 독트린, 프리드먼 원칙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올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업이 영구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 profit, 이윤이 차지하는 비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무적인 가치 말고 비재무적인 가치로 기업을 평가하자고 해서 나온 주장이 바로 ESG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SCR과 SR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SCR을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요. SRI는 책임 투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약간 선언적 차원에서 많은 발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또 많이 공감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심각성을 인식을 못했죠. 어떤 심각성이냐? 바로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미디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구 환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 않고 글로벌 보일링, 즉 지구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산불, 태풍, 홍수, 지진, 정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ESG라는 게 당장 2020년, 2010년 이때 나온 게 아니라 이 ESG는 2004년 UN 글로벌 컴팩트 보고서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UNEP 그리고 UNGC라는 이 두 개의 조직이 UNPRI를 설립하고 책임 투자 원칙 6개를 발표를 합니다. 그 6대 원칙은 보신 바와 같이 투자 분석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들을 포함한다. 두 번째, 소유권 정책 및 행사에 있어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를 포함한다. 세 번째,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를 적절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해서 한 6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원사가 약 4,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4,000개 가입 기관은 2020년까지 이 ESG를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4,000개 기관 중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도 2020년까지 ESG에 대한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2020년에 그 국민연금 운영 원칙에 ESG 투자를 하는 데서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ESG 등급이 낮은 그런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에는 국민연금의 약 43%가 ESG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SB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을 올해 6월에 제정했습니다. 뒤에도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이 ESG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아직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ISSB, 이 국제재무보고서 산하기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바로 기준을 만들었고요. 이 기준을 만든 ISSB는 2021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ISSB는요, 이 평가 기준을 통해서 기후 공시 관련 용어와 기준을 통일하는 최초의 공통된 언어, 커먼 랭귀지를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시 기준을 2024년부터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시행 1년 뒤인 2025년에는 이 ISSB의 공시 기준을 적용한 최초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S1하고 S2가 보이는데 S1은 일반적인 보고서를 말하는 거고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그리고 S2는 기후 관련 공지 기준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EU에서도 2025년부터 매출액이 2천억이 넘는 기업은 EU에게 지속 가능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ESG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대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당근 마켓입니다. 여러분들 다 당근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근 마켓이 과연 왜 ESG의 사례가 될 것이냐? 당근 마켓에서 거래하는 것이 중고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고 물품 재사용을 통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약 1억 회 이상의 거래,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약 2,77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편의점 GS25 또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GS25는 편의점 업계 최초로 세탁, 세제, 섬유 유연제 등 이런 것들을 리필해서 구매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을 선보여서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확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기업은 풀무원입니다. 풀무원은 ESG 가치를 기업 경영의 이념으로 삼아온 기업인데요. 지속 가능 식품 전략을 사업화하고 자사 생산 제품에 재활용 우수 포장재를 적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사 대상 컨퍼런스 개최, 풀무원 바른 먹거리 교육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떤 ESG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탄소 배출이 높은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투자자와 환경단체에 대한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2050년까지 자사에서 저탄소 배출 부분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공급망의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IPCC 목표보다 20년 앞당긴 시점까지 탄소 발자국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110개의 협력사에도 애플 제품 생산에 대한 탈탄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협력사들은 2030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을 공급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기업 사례는 바로 펩시코입니다. 여러분 펩시콜라나 다른 과자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펩시코퍼레이션은 2040년까지 전체 공급망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펩시코는 ESG 보고서에서 친환경 농법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양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환경에서 탄소를 줄이는 재생 농업 방법을 더 많이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펩시코는 포장재를 100% 재활용해서요, 퇴비로 만들거나 생분해 또는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에서는 ESG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운영자는 물 절약, 에너지 효율성, 탄소 배출 및
폐기물 감소라는 4가지 핵심 영역에 환경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업계와는 달리 호텔이라는 이 건물은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ESG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절약 이외에 미국의 힐튼 코퍼레이션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호텔업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복지를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윈햄 호텔 앤 리조트 그룹에서는요, 아까 말했던 직원들의 복지 이외에 양성평등이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하나투어, 조선호텔, 그랜드 코리아를 우리가 GK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기업에서 ESG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노란풍선은 2012년부터 보육원 봉사활동, 연탄 배달, 사랑의 밥차 지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지원 사업, 그리고 여행 약자 지원 사업인 꿈 만들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체에서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종이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업무 환경을 구축하였고요. 최근 여행객들이 친환경 키워드에 주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쓰레기 줍기와 조깅의 합성어인 플로깅, 그리고 또 쓰레기 최소화를 의미하는 제로 웨이스트, 자전거 라이딩 여행, 이런 다양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관광 산업별 ESG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많은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ESG 보고 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관계자를 명시하고 분석한 기업은 전체 한 26.7%, 8개 기업이 되겠고요. 중대성 평가를 공시한 기업은 전체 30%, ESG 공시 기업 중 9개입니다.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기업은 7개이며 1개 기업은 ESG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TF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기업은 기존의 지속 가능 경영팀, 지속 가능 혁신팀, SV 추진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SG SR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진행한 기업은 11개 중 8개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ESG는 단순히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기후 변화를 보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ESG가 필수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ESG에 친숙한 그런 기업들의 물건들을 구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관광 관련 기업들은 아직까지 ESG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약간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관광 기업도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로 미래를 위한 그런 ESG 경영이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의의 문제라고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가 말했습니다. 어느 인디안 속담에는 우리는 선조부터 환경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부터 환경을 빌렸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것도 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